러프 애니메이터 사용법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러프 애니메이터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뎁스트랩 2와 함께 먼저 실행을 하시면 왼쪽 란에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이름 순정렬, 날짜 순정렬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뉴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픈 프로젝트부터 지우거나 이름 바꾸기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새로 만들 거니까 뉴 프로젝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름을 설정해 주실 수 있고 해상도 조절하시고 프레임 레이트까지 조절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24프레임도 쓰고 저는 30프레임을 자주 쓰기 때문에 30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스테이지, 요 창이 스테이지고 여기 위에가 타임라인 바, 그리고 우측, 그러니까 원래는 좌측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건 설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설정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이건 이후에 요 부분만 따로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이지, 마음껏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스테이지예요. 요 두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확대를 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탁탁 이렇게 맞게 자석 기능이 이렇게 딱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정해서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에 클릭을 해주시면 타임라인과 툴바를 가리고 이 스테이지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작업을 한 장 한 장 하실 때 이걸 켜두고 작업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죠. 하단에 이렇게 현재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FPS 그리고 해상도까지 표시가 되고 우측에 현재 이 줌이 몇 프로 돼 있고 각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표시가 다 됩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입니다. 툴바에서 다음 프레임, 툴바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다음 프레임 표시가 있거든요. 다음 프레임, 이전 프레임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걸로 프레임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음 프레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프레임을 자동으로 추가하겠느냐 라는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프레임에서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뒤에 프레임이 없을 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않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활용하시면 키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툴바에서 Add After를 통해서 프레임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중간에 프레임을 추가할 때 이 Add After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중간에 프레임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Add After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프레임을 선택했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뜨게 돼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 프레임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홀드, 이 프레임의 홀드 값을 타이밍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우측 상단에 여기 드로잉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드래그 해주시면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패널들 한번 쭉 보여드리면 요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요거는 프레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름을 새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 해당 프레임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요것도 활용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볼 때라든가 편집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쓸 때가 있는데, 그 다음 딜리트 드로잉은 현재 해당 프레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make cycle, 요것도 사이클을 만드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다뤄볼 때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여기 지금 있는 요 프레임을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건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프레임을 이동시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Add After 또는 새로 프레임을 추가한 다음에 이동해서 중간에 프레임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Edit Multiple은 동시에 여러 프레임을 한 번에 편집할 때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제가 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렸다고 쳤을 때 얘네를 동시에 편집하고 싶을 때, 동시에 이렇게 지우는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을 때 한 번에 지워지게 됩니다. 또는 동시에 선택을 해서 위치 값을 바꿔주고 싶을 때, 그때 Edit Multiple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툴바 같은 경우에 이것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창이 되게 됩니다. 그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치자면 파일 메뉴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은 설정창입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이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add empty layer 하시면 레이어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못 드린 건데 여기 해당 레이어의 그 왼쪽에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이걸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레이어 위아래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아까 여기 프레임 이름 설정하신 것처럼 여기 레이어 이름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도 얼마든지 바꾸시고 할 수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슬라이드는 투명도 조절입니다. 요 레이어에 여기 슬라이드를 조절하시면 변하고요. 레이어를 복제하실 수도 있고, duplicate layer, timing to blank. 이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공을 여러 가지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홀드도 타이밍에 맞춰서 줬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봤을 때 뭐 만족스럽다,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 요 해당 요 이미지에 맞는 뭐 채색을 한다거나 뭐 여기에 추가적인 이미지를 추가하고자 할 때 다른 레이어에다가 편집을 다른 레이어의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편집이 더 용이하잖아요. 그럴 때 요걸 사용하시면 현재 요 해당 레이어의 타이밍에 맞는 빈 프레임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일일이 타이밍을 맞춰서 해주시게 되면 이게 작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따로 또 홀드도 또 줘야 되고 이렇게 편집을 또 해줘야 돼가지고 불편한데, 이게 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특히 채색할 때 많이 쓰여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Move Select Drawing to New Layer.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드로잉을 다른 새로운 레이어로 옮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새로 떼서 가져가줘요. 이 프레임을 꾹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있는 이 프레임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아까 그 위에 말씀드린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실 수도 있고, 꾹 누르고 계셨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꾹 누르고 있었을 때 위쪽에 duplicate가 뜨고 밑쪽에 add가 떠요. 이것은 add로 가시게 되면 쪼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원화 작업을 하고 나서 중간에 동화 작업을 할 때 이 기능 쓰시게 되면 되게 편리하고요. 만약에 빈 프레임이 아니라 복제를 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add로 하시고 가장 끝으로 하시게 되면 아까 add F2 했던 것처럼 다음 프레임에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되게 이것도 가장 최근 업데이트에 제가 업데이트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 된 기능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마지 다운 하시게 되면 현재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병합해 줍니다. 근데 이게 기준점이 키값이 있는 것들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룰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떨 때 이걸 사용할 때 조금 뭐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딜리트 레이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어를 지우는 겁니다. 우측에 있었던 add drawing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새로 드로잉을 추가하는 거에 대한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add F2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추가하는 거고, add split halfway 이것은 중간에 현재 있는 이 듀레이션의 딱 중간을 자르겠다 라는 뜻이 되고요. duplicate after는 복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add after 하시면 빈 프레임이 추가가 되게 되고, duplicate after 하시게 되면 복제해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복제해서 중간을 잘라주는 거고요. 이게 add current frame과 여기 add current fram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요 듀레이션 요 중간에 프레임 바가 있을 때 딱 중간을 자르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좀 앞쪽을 자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해당 항목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현재 프레임 바가 있는 곳을 잘라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런 작업은 동화 작업할 때 원화 작업 해두시고 나서 중간에 동화를 작업하는 포즈 투 포즈 애니메이션 형태로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먼저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언제 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툴에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마다 다 활용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요 러프 애니메이터만의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즘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타임라인, 끄고 키고 할 수 있어요. 타임라인을. 툴 옵션은 여기 밑에 있는 요 네 가지의 툴에 대한 옵션 창을 띄워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다루려면 좀 길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대강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실행 취소와 재실행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재생 버튼이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이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 이게 요 위치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한 손으로
보통 이제 한 손으로 드로잉을 하시면서 반대 손으로 단축키를 활용하시는데, 이렇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작업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고 작업할 때 키보드나 뭐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작업하실 수 있게 해둔 겁니다. 또 재밌는 기능이 여기 중간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프레임 바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것처럼, 좌우로 드래그를 해주는 것처럼 프레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빠르게 드래그 하면서 프레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쓰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어니언 스킨. 이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전과 다음 프레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뜨죠. 이렇게 라이트 테이블, 여러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툴마다 명시하는 게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툴 옵션을 활성화 시키셨을 때 여기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최대 뒤에 있는 3장의 그림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장 3장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저는 보통 이제 앞뒤 한 장씩만 보면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 색깔 같은 경우도 이전에 있는 건 빨간색, 다음에 있는 건 초록색으로 뜨는데, 이것도 설정창에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설정 옵션을 다룰 때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다음 프레임 추가하시면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홀드 이렇게 한 장씩 추가하시면서 타이밍 조절하시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드렸다. 요 밑에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 한 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편리한 점은 내가 따로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항상 남아있는다는 점. 조금 불편한 점은 중간에 키값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레이어 중에 가장 긴 레이어만큼의 듀레이션이 체크가 되게 되는데, 그 듀레이션에서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배경에서 편집이 좀 되는 경우에 작업을 하실 거라면 이 레이어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하나의 레이어를 파셔서 그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대신 이게 좀 편할 때는 급하게 또는 간단하게 현재 있는 캐릭터의 등신비를 잠깐 표시를 해두고 한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프시티 조절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다만 좀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방금 작업을 하고 다른 레이어로 가게 되면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버그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나갔다가 다시 켜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잔 버그는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를 지우시려면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지우시면 되고요. 툴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잡담을 할 건데, 영상을 그만 보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뒤로 가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 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잘 그리는 법, 아니면 어떤 인체 그리는 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돌입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작업은 사실 애니메이션 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요즘 시대에서야 이렇게 타블릿이나 심지어는 핸드폰에도 펜이 달리고 해가지고 좀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진짜 이 디지털 기기가 없었으면은 진짜 책상에 앉아서 라이트 테이블 큰 거 두고 작화지 탁 쌓아두고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 시작됐어야 됐는데,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다지만 그럼에도 이 툴 자체를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일반인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 애니메이션 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툴에 대한 설명부터 쭉쭉 드리고 나서 이 애니메이팅에 대한 것도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원래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원래 아시거나 즐기시는 분들도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어떤 점이 매력이 있고 어떤 점이 이 타이밍을 통해서 이 프레임이 부드러워지고, 또는 조금 이제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본격적으로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착착착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한번 보시고 러프 애니메이터 해보시면 돼요. 러프 애니메이터 외에도 차차 다른 툴들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TV 페인트도 있고 어도비 애니메이트 CC도 있으니까, 오케이, 애니메이션 툴 마스터해 봅시다.